연방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중은은 이례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며 주요 7개국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은행들이 프라임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 금리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동 모기지 대출자들은 대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변동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주택 수요도 냉각되면서 집값이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하락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는 내년 중순까지 집값이 평균 3에서 5% 하락할 걸로 예상했는데 TD은행 등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최고 19% 가까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로얄 르페이지는 오른다고 전망했는데 다만 앞서 15% 상승해서 5%로 낮췄고 특히 광역 토론토 지역은 3% 정도 오를 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2월 고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집값이 폭등했던 토론토 외곽 지역은 최대 20%까지 하락했습니다. 한편 어제 중은은 높은 금리가 고물가에 직면한 캐나다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국가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착륙 경로가 좁아지고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국제 유가가 점차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캐나다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은은 예측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긴 하지만 올해 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시작되자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입국 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도록 한 PCR 검사를 입국 당일 검사로 강화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강도를 다시 높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뒤에는 음성 확인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며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국제선 정상화로 입국자가 크게 늘며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 해외 유입 사례는 398명으로 전날 260명보다 138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향후 유행이 확산되면 입국 전 24시간 내 신속 항원 검사를 없애고 PCR 검사만 인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의무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다음 주부터 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무작위 검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시 오랜 기다림과 혼잡,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중단됐는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 알버타주 캘거리 공항에서 다시 강화됩니다. 다만 이번 무작위 검사는 공항이 아니라 검사소나 약국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하며 무작위 검사자로 선택되면 입국 후 15분 안에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통계 결과 나홀로 가구는 1981년 170만 명에서 지난해 4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11%이고 전체 가구의 29%에 달해 세 가구당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셈입니다. 룸메이트와 같이 가족이 아닌 타인과 사는 비친족 가구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 가구 수는 2001년에서 2021년 사이 54% 늘면서 가구 구성 형태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세에서 34세 사이에서 크게 늘었고 대학교가 몰려있는 도시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도 지난 20년 동안 45% 급증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부친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를 딸 가족이 모시고 사는 등의 모습으로 이런 가구는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친족 가구와 대가족 형태가 느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함께 치솟는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이 밖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전체 커플들 중 23%가 동거 커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동거 커플은 447% 급증했으며 주요 7개국 중에서 캐나다의 동거 커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결혼한 가정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동거 커플 비율은 퀘벡주에서 가장 높아 퀘벡주를 제외하면 17%로 낮아집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처음 모더나의 유아용 백신을 승인한 것으로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사용 가이드를 제시하면 각 주 정부가 구체적인 접종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이 파이자의 유아용 백신 자료도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의 유아용 백신 대상은 2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선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4차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전에 시작된 주정부 예약 사이트는 이전처럼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사태 없이 오전 10시까지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처 세금 공제 정책의 일환으로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탄소세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가구와 거주지역, 개인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개인은 최대 $373, 배우자나 동거인은 $186, 19세 이하 $93, 한부모의 첫 자녀는 $186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탄소세 리베이트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연방국세청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 뒤 각각의 기준에 맞는 액수에 해당하는 수표를 이번 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온주 이외의 알버타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주민이 리베이트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 1인당 $194 50센트, 자녀 1명당 $56 60센트의 탄소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탄소세를 인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키플링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35세인 캘럼 피터스는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쯤 2호선 키플링역에서 85세 할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터스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아침 해밀턴 어퍼 파라다이스와 도니치 드라이브 인근에 있는 산책로에서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경찰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흑인 용의자가 당시 남색 티셔츠와 검정 또는 남색의 헐렁한 운동 바지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며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찰리 몬토요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구단은 몬토요 감독을 해고하고 존 슈나이더 벤치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토론토는 하지만 올 시즌 46승 42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까지 쳐졌고 최근 10경기에서 2승에 그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몬토요 감독은 지난 4월 2023년 연장 계약까지 합의했으나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서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부상으로 이탈한 류현진과 3시즌가량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성인 5명 중 1명은 이른바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국이 성인 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20%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설문 참여자 7.5%는 첫 번째 감염 후 3개월 이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와 호흡곤란, 만성고통, 인지 부조화,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CDC 분석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이 롱코비드 증상이 오래가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성의 9.4%가 이 증세를 겪어 5.5%인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히스패닉 성인이 감염 후 롱코비드를 경험하는 비율은 9%로 백인이나 흑인, 아시아계보다 높았습니다.